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9회 알면 좋아요 수탈적 금융세국정책 왜 우리는 몰랐을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즘 연 6~7%의 착한 배당형 해외보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착한 해외금융상품을 가입할 방법이 반울공만 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험감독규정 1-6조의 수탈적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팩트입니다.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들어보시고 제대로 알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금융회사들의 일탈과 이미 기득권화된 수탈적 독소조항들을 현재 권력도 어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법적 기득권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기득권 저항 세력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이 국내 금융의 불법적 일탈과 독소조항들을 바로잡는 것은 착한 해외 금융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쁜 국내 금융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무소불위를 누려왔던 저들은 결코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왜곡된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혹 홍콩 배당형 해외 저축상품을 두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는데 배당형 상품은 예외입니다. 외환관리법상 해외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8만 불씩 5년 동안 납입했다면 총 납입액은 40만 불입니다.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하면 약 4억 8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5억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이외의 금액이고 또 배당금은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총 납입액이 5억 이상이면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법적 재원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해외 상품 배당 수익이 국내 상품 수익보다 훨씬 높아서 과태료를 부담하고도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요? 해외보험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해외보험 회사의 파산 사례를 보면 9.11 테러로 세계 최고였던 AIH가 파산했지만 가입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재보험 제도로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금융도시 홍콩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철저한 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어떨까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때문에 오히려 재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어쩔 수 없이 국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보험의 사회적 특수성상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 강제 이전 제도에 따라서 정부가 우량한 보험회사로 강제 이전시키는 마지막 보루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가입한 회사가 파산하면 이미 예금자보호법을 따른다는 반강제적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보장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회사들은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독당국은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하고 국내 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것이 관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홍콩 보험청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기가 막힌 다른 점을 알게 되었는데 감독 당국들의 운영, 재정, 재원입니다. 홍콩 보험청은요, 가입자가 매년 10불 정도 부담하는 보험세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요, 국민의 혈세와 국내 금융회사 약 80%의 후원 재정이라고 합니다. 퇴직하면 각 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하고요. 그러니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재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해외보험이나 여객보험을 가입하면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민원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책임질 수 없다면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겁박하는 헛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예금자 보호법이 진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프레임 행정입니다. 어떤 법적 틀 안에 가둬놓고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죠. 우리 금융 소비자는요, 이 수탈적 독소 조항들로 인해서 암묵적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틀 안에 스스로 갇혀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깥 세상을 좀 살펴보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하면 1억 2천만 원이 되는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10년 동안 모은 돈을 회사가 파산하면 5천만 원만 보장해라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23년 전 1998년에 시행한 예금자 보호법으로 지금도 5천만 원만 보장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예금자 보호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홍콩은요, 철저한 재보험 제도로 납입금액에 대한 안전성을 원천적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내 금융보다 선진국 해외 금융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또 해외보험 안내사와 약관이 영어라고 보험금 청구 절차나 인출 시에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어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구글 사이트를 잘 이용할 줄 알기 때문에 구글을 이용하시면 한글 번역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는 물론 각종 서비스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 보험회사들은요, 보험금 청구 시에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고발하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감독당국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감독당국을 우호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물론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로 비도덕적인 가입자들의 역선택도 가려낼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보험은 대수법칙에 의한 확률 사업인데요. 실제로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에 비하면 역선택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홍콩은 어떨까요? 가입 시에 철저하게 심사하는 대신에 일단 승낙이 되면 보험금 청구 시에 설계서대로 먼저 지급 이행한 후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는요, 그 순간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금융회사 약 80%가 홍콩에 거점을 두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S사처럼 소비자에게 일단 소송부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해외 보험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 보험에 쉽게 가입하지 못하도록 보험감독규정 제1-6조에 수탈적 독소 조항을 넣어두고 국내 소비자의 눈 감기를 틀어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내 재벌 보험회사 상품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것이 해외 금융보험시장을 통제하는 금융세국정책이죠.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가 한통속이 되어서 제도적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국내 금융소비자 자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것이나 뭐가 다를까요? 또 홍콩은요, 금융상품을 제조하는 금융회사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금융자문업이라는 IFA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품 정보 제공과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가동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약 1900조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회사의 배당형 저축상품이나 최근 홍콩에 거점을 둔 미국의 110년 된 회사 상품을 보니까 상품 내용도 아주 단순하면서 배당 수익은 엄청 높고요. 사업비도 저렴합니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는 보험료가 3분의 1이고요.
40대는 2분의 1, 50, 60대는 60%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알아보고 확인해 봐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구노의 자산 운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자본주의는요, 큰 돈이 작은 돈을 잡아먹는 구조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1, 2위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인데요. 260조에서 280조 정도가 됩니다. 국내 90여 개 자산운용사 총 자산운용 규모는 1200조이고요.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보유자산은 300조입니다. 반면에 세계 1위 생명보험회사인 악사의 총 보유자산만 1900조입니다. 삼성생명의 6배가 넘습니다. 또 자회사 악사운용은 2000조로 세계 자산운용사 랭킹 10위입니다. 이 회사가 약 10년 전에 아시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런던, 뉴욕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있는 제3의 금융국제도시 홍콩에 100% 지분을 투자해서 홍콩 악사를 설립한 겁니다. 바로 한국 같은 금융세국정책을 쓰는 소비자들에게 몇 년 전부터 수탈적 독소조항이지만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 바늘구멍만한 기회가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일본 중산층들은요,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콩, 싱가포르 등의 보험상품은요,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변경해도 증여세,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보험의 특성은요,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상호부조라는 보험 고유의 사회적 기능이 있어서 정부가 해야 할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입자 스스로 준비하는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의 고유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의 은닉성 효과도 이런 맥락이죠. 최근 국내 언론들이 홍콩 보안법으로 홍콩 민주화가 크게 침해당하고 경제활동에서 중국의 제재가 따르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에게 여러가지 이점들이 박탈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나친 우려와 경계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사 실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까? 공부하지 않고 받아쓰는 관행과 그 뿌리가요, 엄청 깊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오히려 우리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귀와 눈을 막고 가리게 하면서 선택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홍콩 금융시장은요,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요, 중국과 홍콩의 매력을 거론하면서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 부자들 중심에 있는 홍콩과 중국의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폐그제, 국제무역 자유도시라는 궁극적인 장점들도 있고요. 이미 일본 등 수많은 아시아 부자들, 심지어 강남 부자들까지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아가서 고액의 달러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홍콩을 떠나면 중국에 무슨 이익이 될까요? 이미 미국에서도 홍콩 폐그제를 폐지한다고 엄포를 놨다가 미국 기업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으로 실적 취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서 미국이 독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견제 세력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자금 공급처 90%가 홍콩 현지법인 국제금융사들을 통해서 조달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요, 잠시 영향은 받겠지요. 시진핑 주석이 이런 동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장기 자금을 유치하는 보험사가 중국 정부의 상당한 자금 공급처인데요. 세계 20대 자산 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요 국들입니다. 이런 국가에 중국 공산당이 제재하면 스스로 자살골 넣는 것이나 다름없죠. 국내 언론이 염려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탈적 독소 조항이나마 보험 감독 규정에 있는 전화,
우편,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얼마든지 국내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바늘구멍만한 방법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국내 금융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본주의 특성상 규모의 자산 운용을 하는 선진 금융상품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대를 이어서 연 6, 7% 복리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데, 제대로 알아보시고 활용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선진 금융이 가장 안전한 금융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국내 보험회사나 대리점 모집인 등이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판매해도 안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개개인에게 주는 정보, 소개, 안내에 의한 이 네 가지 방법과 직접 해외에 나가서 가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본권과 현명한 선택으로 본인부터 5대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해외금융이고 해외보험 홍콩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해외보험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착한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새롭게 시작한 유튜브 TV 채널 조아인다 라파의 알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하셔서 여러분의 착한 정보가 정말 복이 되는 가정을 보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